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주말 주일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더위라는 게 어, 엄청나죠. 특히나 요즘같이 뭐 습도가 심한 상황에서 이 온도까지 올라가니까 어, 정말 견디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은 제가 좀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와 또 무관하지 않은 그런,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,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저희가 예전에 시위를 하면서, 저희 구호에도 있었어요. 아, 이 금융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살인을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그런 내용의 글귀를 제가 시위 구호에도 넣었었는데 아, 제가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. 금융과 관련된 금융 피해자들,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기라고 했을 때 그 법안이 1953년에 만들어진 그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이 법조계의 의견들이에요.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입법은 누가 하느냐? 국회의원이 하죠.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돈과 관련해가지고 형량을 크게 안 하는 이유가 입법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? 입법자가,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할까?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해외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, 그러니까 들여다본 게 아니고 기억이 나는 게, 중국 같은 경우에는, 7,500만 원 정도, 보이스피싱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,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7,50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형을 얼마를 때렸느냐 하면은 12년을 때렸대요. 그 버나드 메이도프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 소위 말하는 본지 사기, 찰스 본지의 그러한 식의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은 형을 얼마를 받았나? 150년인가 받았다라고 해요. 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00년 넘게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. 원래 돈 있는 사람, 돈 없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금융 피해자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우리는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냥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, 제조 또는 영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, 그다음에 이 정치하고 돈하고는 또 옛날부터 더더군다나 부정부패라는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돈을 쓰면은 당선이 된다. 그러면은 돈을 썼다는 이야기는 돈을 그만큼 또 걷어야 된다는 이야기죠. 걷어들여야지 다음을 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.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다고 하면은 한 방에 틀어놓고 4년 동안 또 모아야지 다음 4년을 위해서 어, 이 돈을 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1953년인가 그때 어, 이 법령 제정이 되고 나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게 금융 피해 관련된 거다.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 보시면은 그게 5억 원 이상인가 했을 때 5년 이상
5년 이하 뭐 1,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뭐 벌금이 그래요. 그 결국에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사실은 조금 살고 그다음에 뭐 벌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내면 되니까. 근데 그게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이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그 정도의 몰수금이 잘 되지를 않아요.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? 몰수금을 전액을 다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뭐 이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1억인데 1,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형을 받고 뭐 소위 말하는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벌금 뭐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1억에 100만 원이면은 1%만 내고 99% 가지고 뭐 감방 안에서 한 1년 정도 썼고 나와가지고 9,900, 9,900만 원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.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항상 좀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까지도 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사기라는 그런 단어를 엄청 쉽게 들었어요. 근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형이, 형량이 낮다 보니까, 그 다음에 뭐, 벌금이라는 것 자체도 좀 적다 보니까, 결국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지요. 특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냐 하면은, 얼빵한 사람들이 하잖아요. 소위 말하는, 뭐,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, 그, 똑똑한 놈들이 그런 짓을 해요. 근데 이게 형량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차이가, 나도록 해야지만이 이게, 좀 근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축소가 될 건데, 줄어들 건데,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근데 왜 사기가 이런 금융 범죄가 살인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, 소위 말해서 그 금융 범죄를 당하는 사람들,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배임이지만 사기가 가장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범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뭐 사기도 분명히 들어가고 횡령도 들어가고 배임도 들어가고 공갈도 들어가고 절도도 들어가고 뭐 정말 많아요. 그런데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그 버나드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도 그뭐 기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만 달러 미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더 이상도 되겠죠. 그런데 5만 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6천만 원이 넘어가죠. 4, 5, 20, 7천만 원 정도 되네요. 그러면은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면 단위, 리 단위 이런 쪽에 사시는 분이 6천만 원, 7천만 원 이런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금융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재기가 가능할 거냐? 재기 불능이에요. 그게 오로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모여 있던 게
모아놨던 저축을 해놨던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의 돈이었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대출, 그런 대출이라는 이야기는 원금이 있다는 이야기고, 거기에 따라가지고 빌리면은 당연히 이자라는 게 따라가요. 근데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경우면은 정말 다시 살아나기가,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거죠.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 고액 또는 일반, 전체 우리나라의 에버리지 수준의 그 연봉이 되는 사람들이냐, 또 그것도 아니에요. 소위 말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뭐 살고,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렵지만은 애들, 뭐, 교육이라든가, 뭐, 나머지 이런,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거,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만들어놨던 그런 돈이 날라갔을 경우에, 뭐, 그 애들이 성장을 해가지고, 나 혼자, 그러니까,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식이라든가, 뭐, 그런 쪽에서 독립을 한 정도라 그러면은, 그나마 조금, 어, 덜 그 스트레스를 받겠죠. 근데, 그런 상태가 된 분들이라고 하면은, 더더군다나,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고, 이자를 내야 되고, 원금도 갚아야 가야 되는 사람이면은,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로 말씀드리면은, 이 노동을 해서 이 인커밍 소위 말하는 수입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은, 어떻게 살아나겠어요? 그래서, 지난 9차 공판 때도, 뭐, 비대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꾸 축복한다. 그 이야기는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,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을 마감을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 건데, 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,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. 보통 보면은 1대1의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와 다수의 사람과 그 전체 모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부든 이건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들은 분명히, 그러니까 경찰, 검찰은 표를 의식을 하지 않아요. 그냥 뭐 여론적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진급을 하거나 뭐 그 조직 내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런데 선출직이고 이 선출직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 입법, 사법, 행정 중에서 오로지 입법밖에 없어요. 그럼 그 입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이죠.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면서 왜 이거를 53년부터 현재까지 그 형량이라든가 이런 게 큰 차이가 없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런 어, 그 법에 가장 저촉이 될 만한 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. 이런 정말 의심이 너무나 많이 가요. 항상 그 사람들은 민생을 이야기를 해요. 대통령도 그렇고, 뭐 정부 고위직도 그렇고, 국회의원들도 그렇고, 사법의 뭐 뭐 판사, 검사, 경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민생 그래요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해보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민생을 생각을 하느냐?
민생을 생각하면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 예전과 같이 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그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적으로 조금은 소규모의 이런 이제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전 세계를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뭐 그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뭐 이런 그 범죄자들이 설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해먹고 감옥 갔다가 오면은 나와 가지고는 나는 사회와 단절이 돼도 좋으니까 나는 뭐 희희낙낙하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. 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어, 했잖아요. 원아웃제. 그러니까 인생을 종치도록 만들어야 돼요. 인생을 종치도록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는 자는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욕심이라는 게 항상 발동이 되거든요. 내가 1억 원만 있으면 나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10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권력이라는 거는 돈하고 관계가 있고,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가 얼만큼 자금을 돌릴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좀 더 그 볼륨 자체를 키울 수 있냐 없냐. 그리고 중소기업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조그마한 소기업에 사장하다가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대기업으로 이렇게 같은 뭐 사장, 회장 소리를 들어도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결국에, 어, 욕심이, 욕심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실은 돈이죠. 근데 이게 우리가 대기업 그 회장들부터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뭐 심지어는 은행 뭐 판사, 검사, 경찰 뭐 그 국회의원 뭐 그 장관 뭐 할 것 없이 이 전부 다 그 금융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정말 많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있는 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기득권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뭐 좀 덜키더라도 이 형을 적게 살고 내가 또 감출 만큼 감춰놓고 했다라고 하면은 형은 대충 살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 뭐 이 선출이 돼가지고 국회 활동을 하다가 그런 거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들켰을 경우에 다음부터 정치는 하지 않는 대신에 나는 한번 했다. 이런 거 내세워가면서 감옥 갔다 와서는 버젓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지요. 그러니까 입법 자체를 하면서,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을 하든 어쨌든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형량을 결코 올리지를 않는 거지요.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기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놈들한테 정말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또 하나 비트, 이더, USDT만 우리가 스테이킹을
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넣는 거 그냥 스테이킹 수량으로 맞는 걸로 주장을 하면서 저놈들을 사기로 해가지고 뭐 하든 어쨌든 그 금액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은 어쨌든 뭐 이더리움은 본래의 그 가격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USDT는 변함없이 똑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시점에 뭐 7만 달러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지 지금과 같이 10만 달러가 넘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. 그럼 이런 경우라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초반에 하고 뭐 2021년 그래도 21년도까지는 말까지라도 비트나 이더 USDT로 한 사람들도 그래도 계속 있었어요. 뭐 22년도 와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KOK를 가지고서 스태킹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돌려받을 거를 비트나 이드 그런 거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게 이 암호화폐로 스테이킹을 했는 거에서 뭐 비트나 이드, USDT를 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를 할 게 별로 없어요. 따지고 보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 KOK라는 게 이 거래소의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는 아예 없는 것과 왜 한 가지다. 이거를 뭐, 소위 말해서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을 맞춘다 손 치더라도 방법이 없다. 한 8, 9억 정도, 뭐, 한 80만 또는 한 100만 불 정도만 있으면은,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찾을 게 없다. 다 줘도 개수로도 못 개수로도 줄 수가 없고,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, 그래서 저희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희가 주장한 거는 비트이드 USDT가 스테이킹이 돼 있었고, KOK도 했지만은, 그런데 이 비트이드 USDT KOK는 스테이킹 명목으로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그냥 저들 아가리 쳐넣으라고 우리가 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.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 거래소 뭐 MM 좋다 이거예요. 지들이 그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차익을 남겨 처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MM으로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 플랫폼 가격을 어차피 걔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비트위드 USDT로 하더라도 KOK로 주는 거잖아요. 그럼 KOK 가격을 항상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을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죠.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? 그냥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비트에도 USDT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. 근데 그 비트에도 USDT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도 하면서 이 플랫폼 가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아직 그 KOK밖에 없기 때문에 KOK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 KOK 플레이에 있던 지갑이 닫혀지기 전에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거는 비트에서 USDT 뿐이에요. 플랫폼 가격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.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. KOK인데 KOK는 항상 이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 항상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. 이거는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
뭐 최영규 이사장, 전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뭐, 피셔의 화폐 방정식 뭐 이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설명 뭐 수식으로 뭐 설명을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변호사가 한 이야기 중에서도 플랫폼 가격을 이 낮춰주거나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잖아요.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올리는데 여러 번 올릴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안내 내용에서도 이미 그런 거래소의 가격과 연동이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가격을 인상을 시켰던 거예요. 그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죠.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% 정도 떨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플랫폼 가격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느냐. 20%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봐줄만 하죠. 왜냐하면은 이 거래소의 가격이라는 게 항상 늘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. 그 당시에는 크게 늘뛰기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20%라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. 5달러 하던 게 4달러가 됐을 때 이거를 20%라고 보는 거죠. 이 정도는 우리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7,000배가 넘는 그 정도의 7,000배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조금 더, 여러분들 이 수치상으로 얼만큼 큰지를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표현을 하자면은 70만 퍼센테이지예요. 70만 퍼센테이지만큼 차이가 나요. 우리는 100% 걷잖아요. 70만 프로라고요. 퍼센테이지 자체가 70만이라고 하면은 70만 프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더 커 보이죠. 그거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배수로 하면은 7, 7,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. 자, 다시 돌아가서 이게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가가 조금 상승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이 충격이라든가 뭐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그만큼의 피해 금액만큼이 내 수중에 있거나,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,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했을 때,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, 뭐, 인상률이 뭐,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손 치더라도, 이거는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. 삶과 죽음을 이, 생각을 할 정도,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렇다 그러면은, 현 정부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다수당의 국회의원이 있는 여당이라고 하면은 입법 중에서 이 금융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형량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를 때려야 돼요. 그래야지 그런 인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, 뭐,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.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도록 한번 이게 그렇게 그
이 금융 피해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내 인생 그냥 종치는구나.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금융 피해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그거는 봐줄만한 거지요. 그런데 이게 다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낮은 형량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 생활 조금 하고 나와서 사회 뭐 연을 끊더라도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라는 부분이죠. 근데 그런 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판 뭐 정말 그런 짓들을 하면서 일을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그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이 현 세태에 맞춰 가지고 바뀌어가야 되는데 1953년이면요. 우리가 6.25 그 6.25가 거의 끝나는 뭐 휴전 협정이 있던 시기잖아요. 다 폐허가 된 상태예요.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벌금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까무러치죠. 벌금 못 낼 거고, 그 다음에, 어, 뭐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합의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, 합의가 되고 나면은 또 거기서 경감을 시켜주고 하니까 돈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소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나머지들은 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소수한테 합의금을 좀 주고 형량을 낮춰놔 버리면은 더 빨리 나온다는 이야기죠.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이 범죄자가 가장 등 따신 그런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.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존재를 하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. 경찰이 뭐 병원의 의사들처럼 병원에 환자가 생기는 게 뭐 여유를 봐가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이 여유 정도를 봐가면서 아픈 사람이 들어오느냐, 그거 아닌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지금도, 어,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이게 뭐 입건조차도 안 된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어요.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경찰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뭐 검찰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는 지금 뭐 수사권조차도 없고 뭐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세월에 이게 건절이 되겠느냐. 그러니까 강력한 이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지.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니들은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그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,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, 뭐, 잡히면은 숨겨놓을 만큼 좀 숨겨놓고, 합의해 줄 만큼 좀 해주고, 형량도 뭐, 그 합의까지 해줬으니까 또 줄어들 거고, 합의할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주고, 그러면은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힘들게 일을 하느냐,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. 이게 한번 이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이 됐다. 한 100억 정도가 됐다.
무기를 때리고 원아웃제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이 범죄의 이 범죄율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를 할 거다. 그리고 이게 입법으로 이렇게 됐을 때 기업의 뭐 총수부터 해가지고 일반 기업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배임, 횡령 이런 것 자체가 한 번 잘못되면은 그냥 끝장이다 이럴 건데 오늘 저녁에 뉴스를 뭐 잠시 봤는데 배임을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. 이건 말이 안 되죠.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디벨롭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선도 되고 이 뭐 그 우리 경제도 완전히 뭐 우리는 디벨롭드 컨트리라 하잖아요.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요. 개발이 다 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그 머릿속에 들었는 사고방식은 뭐 우리나라는 경제 범죄 정말 수시로 풀어주고 수시로 그 저기 뭐 이 형도 별로 그 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할 수가 있는데 형량이 무기가 되거나 뭐 30년이 되거나 지금 한 60, 한 50, 60 되는 사람한테 30년 때렸다고 했을 때 50이면 80살이고 나올 때 되면은 60이면 90살에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30년을 썩기 위해 썩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겠느냐? 하는 놈이 있어도 지 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놈들을 소위 말해서 바수겠지.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그거를 눈 감고 있지는 않을 거다. 그래야지 코리아 디스카운이라는 디스카운트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요. 일반인인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과 관련이 분명히 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법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거를 누락을 시키거나 아예 뭐 발의가 돼도 해결을 하거나 뭐 이래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은연중에 자기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건전하고 그 법적으로 또 정말 그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좀 강력해야지만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어를 쓸 때 만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 거다. 그러면 뭐가 좋으냐? 경찰이 수사를 할 대상 범죄자의 숫자가 주니까 그만큼 경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피해자들, 일반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민생을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이렇게 법으로 그 정말 어,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입법만 잘 해놓는다 손 치더라도 정말 인력을 엄청나게 줄여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, 뭐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을
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의견, 그런 것처럼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,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법을 좀 더 잘 알아요. 입법에 해당이, 입법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법을 또 잘 알아요. 근데 이게 한번 딱 문제가 되면은,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, 이 경제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지금까지, 이 일반적인 금융범죄, 현금과 관련된 금융범죄와 좀 다르게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엄청 시럽게 많으니까 이거는 정말 특화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겠죠. 근데 그 피해 금액과 뭐 피해자 수, 뭐 피해 규모를 따지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조직에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서 다뤄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은 민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법자나 뭐 그다음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쓰면 안 된다.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 갖고 맞아 죽을 일이다. 제가 지금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을 좀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량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.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지만 뭐 수십 페이지를 넘어서 뭐 세 자리 그러니까 단위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.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 피해자들 외에도 어, 일반인들도 다른 금융 피해를 보신 분들도 좀 함께 어, 봤으면 좋겠다. 의견을 어, 제 의견을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, 오늘은 저희 KOK 피해자들만을 위해서, 어, 이 영상을, 줌 녹화를 한 게 아니고, 이런 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가 형량이 너무 약하다. 그러다 보니, 뭐 조금만 견디고, 조금만 살다 나오면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사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그 범죄자들 머릿속에는 그게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법을 또 잘 알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 변호사를 쓰는 숫자도 보면은 그 범죄 수익으로 변호사를 뭐 수십 명을 그 선임을 할 수도 있고 그 수십 명 속에는 또 더러운 인간들도 있지요. 정관 예우를 따지는 그런 용도의 변호사도 있을 수 있죠. 제가,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,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. 법정에서. 근데 일반 그 변호사들은 정말 그 변호사라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, 저는. 왜?
극악한 이 범죄자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재판 중에는 국선 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, 그 금융 뭐 범죄 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류의 범죄자를 이게 돈 있는 그러니까 돈 있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게 형은 어느 정도는 뭐 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정말 돈 있는 범죄자들한테는 그 변호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그 똑같은 범죄자의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음, 그래서, 어, 검사는 월급 받는 거지만은 변호사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맨 중에서도 추악한 비즈니스맨으로도 활동도 하고 뭐 또 좋은 쪽의 비즈니스맨으로도 활동을 한다. 양면이 있는데 아무리 양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근데 그 변호사들은 정말 돈을 쫓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임료를 주는 쪽도 보면은 피해자들은 많이 줄 수가 없어요. 피해를 받는데 돈이 있어요. 근데 범죄자들이 범죄자들 측에 변호를 하는 쪽은 수임료를 많이 받아요. 왜? 범죄 수익이 있으니까.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많으면은 걔들한테 100억 준다고 이게 뭐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딱 따져보면은 0.1%, 0.01%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인 입장에서 또 일반인 입장에서 기득권자가 소수를 위해서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, 이 금융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그 형량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,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입법자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 좀 뭐 지들을 위해서 그런 입법을 하고 있다. 이 정도의 생각도 한 번씩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오늘은 조금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, 어, 하나만 더 할게요. 조금만 더. 이 검찰 개혁안 중에서 이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경찰에다가 이런 가상자산 범죄 이런 것들을 그 경찰 쪽에 기존에 조직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직은 이거를 대응을 할 만큼 충분한 그 맨파워가 갖춰져 있지 않다. 그러면은 적어도 경제 범죄와 이 우리와 같은 이런 그 가상자산 범죄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검찰에 특별하게 이 수사 기능을 함께 부여를 해서 지금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와 같은 이런 기능은 반드시 좀
검찰에 남겨줬으면 좋겠다.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냐. 거기에 해당되는 멤버들이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, 여기 보면은 합수부는 검사, 수사관, 금융감독원, 국세청,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, 파견 직원, 뭐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,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되는 가상자산, 범죄 합동수사부라고 했으니까, 당연히 여기에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이런 쪽에, 전문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, 그렇게 이 수사를 하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고. 이 일반적으로 규모가 적은 가상자산 범죄인 경우에는 뭐 쉽게 그만큼 해온 그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처리로 할 수 있을 거고, 우려같이 좀 복잡 다단한 경우에는, 그리고 기간도 좀 많이 흘렀잖아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의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쪽에다가 이런 수사는 맡겨져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오늘 주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